오늘의 고발뉴스 송년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고발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뒤돌아보는 2013년입니다. 영상을 통해 지금 병상에 있는 이상호 기자도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단독 보도였는데요. 고 장자연 씨가 자살 직전 매니저 유장호 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해드렸었죠. 그 내용은 이미숙 씨가 주선한 PD를 강제로 만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한 그 정황도 함께 보도해드렸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자살 직전 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뒤늦게 입수가 됐는데요. 보낸 이는 매니저 유장호 씨. 내용은 누군가를 함께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연 씨는 만나기 싫다고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3개를 유장호 씨에게 잇따라 보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만나도록 강요한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미숙 씨였습니다. 이미숙이가 보낸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 만남을 주선한 건 이미숙 씨였군요. 그렇지. 종편 특혜 의혹. 올 한 해 저희 고발뉴스가 쉬지 않고 고발해온 뉴스인데요. 최근 사실로 확인된 종편의 500억대 수신료까지 징수 움직임. 역시 고발뉴스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종편 4사의 비밀회동 TF 회의록을 입수해 소송을 무릅쓰고 보도해드렸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속수무책, 종편의 추가 혜택을 막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믿을 건 우리 국민들밖에는 안 계시더군요. 종편 4개사가 비밀리에 모여 자사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 등 국회와 청와대를 파상적으로 로비할 것 등을 도모한 비밀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고발뉴스가 제보받은 문건은 종편 4개사 정책기획 실무 책임자들이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점심 회합을 갖고 회사별 발언 내용을 정리한 형식입니다. 이 밖에도 해당 문건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케이블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는 CJ그룹을 상대로 공동 압박 전술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대생 하지혜 양을 무참히 청부살인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호화로운 병실에서 지내온 영남재분 사모님 이야기. 지난 여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뉴스였죠. 그런데 독재자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도 사기죄로 5년을 선고받고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호화병실에 머물러 온 사실. 저희 고발뉴스가 확인해드렸는데요.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재자 전두환의 동생 새마을중앙본부로 사기를 치던 전경환 씨가 놀랍게도 최근까지 이 럭셔리한 보증금만 8천만 원대 그리고 이것저것 합치면은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 내야 하는 이곳에 감옥 대신 이곳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곳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제대로 있는지 발뉴스 전두환 특별 취재팀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려 불편하세요? 잠깐 앉아있다 가도 되죠?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독재자의 동생도 흐르는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모든 아픈 환자들에게 수용시설은 균등하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교정당국의 더 철저한 감시와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터진 와중에 성희롱 가해자의 누명을 쓰고 음악계를 떠나야 했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구자범 씨에 관한 단독 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는 지휘자가 새로운 곡을 연습시키자 외부 레슨 나갈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몇몇 단원들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구자범 씨가
남녀 단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성 단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내용인즉 연주회 때 내가 당신의 팬티를 봤는데 하얀색이었다. 이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부일보를 위시해 조선일보, 심지어 한겨레 신문까지 뉴시스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대서특필하기에 이릅니다. 고소장을 입수해 읽어보니까 연주회 때 여성 단원들이 모두 바지를 입기 때문에 속옷 운운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고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단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바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저희 고발 뉴스는 지난 대선을 언론으로서는 가장 먼저 명백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주 1회였던 방송을 데일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7차에 이르는 촛불 집회 현장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취재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고발 뉴스의 촛불 취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얼굴들, 그리고 인터뷰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여름 폭우 속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취재 천막을 찾아주셨던 시민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더 큰 천막이 되어드리겠다고 저희 고발 뉴스 식구들 다짐하게 됐습니다. 침묵으로도 왜곡으로도 진실은 절대 가려질 수 없겠죠. 저희 고발 뉴스는 다음 주부터는 촛불 현장에 취재 본부를 설치하고 광장에 한 2만여 명 시민들 모여 계시다가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여기 보십시오. 이 고발 뉴스 천막에 이렇게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12차 촛불인데요.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촛불은 더 타오른다는 사실, 간단하지만 명료한 촛불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촛불에게 묻는다 고발 뉴스의 인터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이 될 텐데요. 젖은 땅, 궂은 날씨에도 촛불은 잘 버텨줬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끝내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고 부정선거 특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계천 영풍문고 앞 촛불 집회 현장에서 고발 리포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송년 특집으로 꾸며드린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